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월가에서 9월달에 금리 인하는 70%로 보고 있는데 실제 얼마 전에 100% 되지 않았어요? 70%로 보고 있는데 실제 금리를 내리면 엔캐리 트레이드를 스스로 압박하는 경우가 돼서 이익은 없을 것 같은데 의견은 어떠신지요? 일단은 엔캐리 트레이드는 캐리 트레이드라는 것 자체가 금리 낮은 데서 돈 빌려서 금리 높은 곳에 투자하는 거죠. 근데 금리 낮은 데서 금리 올리게 되는 거라 금리 높은 곳에서 금리 내리게 되는 게 둘 다 이 캐리 트레이드에 청산에 영향을 주는 것이 금리 낮은 곳에서 금리를 올리든지 금리 높은 곳에서 금리를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금리 인상, 왜 엔캐리 트레이드냐? 저금리인 일본에서 돈을 빌려서 미국이라든가 등등 여러 군데에다가 투자를 하는 건데 여기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당연히 일본으로 자금이 다시 이동을 어느 정도 하겠죠. 반대로 미국에서 금리 내리는 것 역시도 마찬가지다. 근데 이 캐리 트레이드의 위험성은 뭐다? 예를 들어서 일본이 0%예요. 예금금리가 0%, 대출금리가 한 2% 나온다고 해봅시다. 미국은 기준금리가 5.5%다. 그래서 대출금리가 한 7% 나오고 예금금리가 한 5.5% 나온다고 해봅시다. 그럼 여기서 2% 빌려가지고 3.5%의 이익을 보는 건데 문제는 이것만 보려고 보통 이동하진 않아요. 뭐를 토대로 한다? 환율, 수익까지. 근데 여기서 금리 올린다 혹은 여기서 금리 내린다 이런 것들 때문에 순간적으로 대량 이동하게 되면은 3.5% 벌었는데 환율이 한 10%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가지고 환율이 갑자기 뚝 떨어져서 엔화 가치가 올라가고 달러 가치가 뚝 떨어진다. 그러면은 이자 수익 벌어놓은 거 환율로 다 날려먹는 경우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대거 유출이 이동되면은 순간적으로 트레이드 청산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뭐 그 정도 환율이 차이가 안 난다고 하더라도 3.5% 3.5% 좀 계산하기 복잡하니까 3%로 합시다. 3%로 하게 되면요 요게 연수익이기 때문에 월수익으로 따지면 어때요? 0.25%죠. 이 수익으로 따지면 0.01% 정도도 안 나오죠. 근데 환율이 하루에 0.01% 이상 변동되는 경우는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었더라도 손실이 날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환율이 1200원일 때 투자를 했어요. 수익을 한 5% 봤어요. 실질적으로 1달러인데 얘가 1.05달러가 되죠. 근데 환율이 1300원으로 올라버렸다? 그 기간 동안에? 그럼 1.05달러 1300원으로 바꾸면은 수익이 엄청 느는데 이게 만약에 반대로 진행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얘가 1260원이 되죠. 5% 수익 났는데 40원 손해봤네. 이럴 때 순간적으로 대량 이동을 하는 거다. 비정상적으로 내려가면서 한국증권의 보유 비중을 늘리고 있는데 대거 유출 전에 종종 나타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떨어지니까 또 순매수가 확 늘어났는데 실질적으로 최근에 어느 정도 떨어뜨리고 나니까 또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 빠지기 전에 외국인들은 이미 빠졌어요. 그러니까 빠지기 전에 외국인들을 먼저 팔고 그 다음에 빠지고 나니까 외국인들을 먼저 샀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질 때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 본 적 있어요? 주식은 항상 이런 식으로 안 떨어진다. 이렇게 떨어지지. 이때 미리 팔아놓고 쭉 빠졌을 때 재빨리 사놓고서 올려놓고서 또 털어내고 올리고 또 털어내고 올리고 또 털어내고 항상 그런다. 그런 거라서요. 그냥 한번 쭉 빠지는 건 아닌데 이번에 외국인 자본 이탈이 생각보다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은 늘 나타났던 거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계속 털어먹고 있어요. 보면은 요즘에 또 예를 들어서 증시 폭등했던 2020년 장세도 보시면요. 2020년에 개인 수익률은 굉장히 떨어졌어요. 개인 수익률은 오히려 마이너스 나오는 경우도 많았고 2020년에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근데 그때 번 게 기관하고 외국인이고 개인들은 손실 봤어요. 근데 주가만 보고 올랐다. 왜냐면 개인들은 약하거든. 장투를 하고 뭐 같이 투자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개인들도 단타로 들어가죠. 근데 그 단타로 들어간 개인들을 보면은 뭐 일부 수익 보고 나온 사람들 있어요. 그런 사람들 사례를 엄청나게 띄워주죠. 그런데 단타를 하려면 정보가 빨라야 되는데 그렇게 정보 빠른 사람들은 극소수이고 나머지는요 그냥 소문에 휩쓸려서 가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2차전지 올렸을 때 욕 엄청 먹었어요. 왜냐면 그냥 2차전지 올라가는 거 조용히 있다가 보니까 얘가 닷컴버블처럼 될 것 같은 거야.
2차 전지가 미래성이 없는 게 아니라 미래성은 있어 보이는데 지금 이렇게까지 주가가 올라갈 정도로 미래성이 있어 보이진 않는데 주가가 그 미래성 대비로도 너무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애플 이런 데랑 비교하면서 닷컴 먹을 때 얘네가 미래성이 있더라도 얘네도 빠졌다. 2차 전지 되게 위험해 보인다. 그 뒤에 쭉 빠졌잖아요. 영상 올리자마자 욕을 바가지로 먹었지. 이어서 자, 뱅크 오브 재팬 총재가 추가금리 인상이 있다고 하니까 미국장 하락으로 끝났습니다. 이에 대해 B컷과 스몰컷 금리 동결의 의미를 다르게 해석하는 각자의 계산기를 엄청 돌리고 있는데 의견이 궁금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최근 한국의 8원 금리 동결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아쉬움을 표하고 있고 올리는 정책을 실행한 금통위와 상당히 배치되는 것 같은데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나요? 뭐 2번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고 1번 같은 경우는 그거죠. 지금 주식시장 플러스 환율시장에 영향을 가장 크게 주고 있는 게 지금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다. 심지어는 요게 위안캐리 트레이드 청산까지 번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엔캐리 트레이드가 왜 벌어졌다? 엔이 저금리고 달러가 고금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대출 받아서 여기에 투자를 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얘가 금리가 올라가고 얘가 금리가 내려간다고 하니까 지금 여기에 있던 돈이 다시 여기로 몰리는 상황이죠. 근데 그때 엔캐리가 났을 때 일본에서 금리 인상 안 할 거다 당분간 이런 식으로 일단 진정을 시켰는데 추가 금리 인상이 있다고 하니까 더 심화되겠죠. 반대로 여기서는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은 엔화 가치가 당분간 올라가고 달러 가치가 떨어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은 벌어질 수 있죠. 그러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겠냐? 경기 침체 때문에 금리를 내렸는데 환율 변동이 심화가 돼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자금은 빠지는데 또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될 게 이제 미국 채권에 대해서 자금이 들어오는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여러 가지가 지금 굉장히 꼬인 상황이죠. 일본이 금리를 올릴 정도로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있는 거고 유동성 거품이 있는 거고 반대로 미국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내릴 정도로 경제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 거라서 아마도 이런 부분이 지금 예를 들어서 미국도 금리 내리고 다른 나라도 그냥 내리면은 달러 가치가 튀는 상황이 나왔을 텐데 일본이 상황이 심각해져서 금리를 올리는 것. 그렇다면은 일시적으로 자금이 더 몰릴 수 있는데 일본도 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되는 걸 그대로 바라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되면서 생기는 게 환율 변동에 따른 엔화 가치 상승이죠. 엔화가 절상되는 상황인데 엔화가 절상되니까 일본에서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사실 원하지 않는 상황이고 미국도 그렇게 원하지는 않는 상황이에요. 그런 거라서 이게 단기간 투자자들의 이동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장기간 계속 이뤄질 수 있느냐. 예를 들어 저번에도 엔캐리 트레이드 현상이 벌어졌을 때 청산 금액을 추산해 봤을 때 뭐 적게는 50%에서 크게는 한 75% 정도 청산이 됐다고 하니까 그러면 남은 금액이 어마어마하진 않을 거고 결국에는 그러면은 미국에서 올해까지는 아마 엔캐리 트레이드 현상이 더 강화가 될 거고 근데 뭐 일본에서 내년까지 막 금리 올리고 이런 상황은 안 될 거예요. 경제 상황이 그게 일본이 버텨줄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고 디플레이션이 워낙 심했던 나라라서 그러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일시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엔캐리 트레이드로 자금이 몰릴 수는 있겠지만 청산 자금이 끝난 다음에 청산하고서 생겨난 자금들이 다시 달러를 사가지고 미국 채권을 살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이번 금리 동결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하고 있는데 은행 대출금리를 올리는 정책이랑 상당히 특수한 정책 아니냐 진짜. 그러니까 대통령실이요 경제적 지식이 부족하다. 왜냐면은 금리에 대한 이해도도 굉장히 부족하고 그러지 않고서는 관치금융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어느 정도까지는 건들 수 있겠지만 금리 내려라 하고 은행에다가 언론에 뿌리면서 대놓고 압박 주는 정부가 세상에 어딨어요. 심지어는 그 금리 인상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세계적인 긴축장에서 생겨나는 금리 인상인데 정부가 억지로 금리를 누르는 그런 상황이 어딨냐. 이해도가 부족하니까 경제가 안 좋다. 고금리 때문이다. 금리를 그렇게 내놓고 무슨 고금리 때문에 경제가 안 좋아요. 비소비 지출이 많으니까 경제가 안 좋은 거지. 내수 시장이 안 돌아가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순저축률이 낮기 때문이에요.
순저축률이 낮다는 것 자체가 여유자금이 적다는 소리고, 순저축률이 뜻하는 게 진짜 저축을 하는 금액이 아니라 여유자금이니까. 아니, 소비를 줄이는데 여유자금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라면 비소비 지출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냐. 근데 DSR은 우회를 해주고 있어요. 핵심은 다른 거 다 때려치고요. 지금 뭐 은행 대출금리 올리고 시중금리 인하하고 정부에서 하나를 딱 잡고 가야 돼요. 가계부채 증가하는 거 맞고 내수시장 살리고 싶다. 집값은 둘째치고 DSR 정착을 시켜야 돼요. DSR을 확대를 시켜야 돼요. 금리보다 더 핵심적으로 필요한 게 그거다. 전세자금하고 정책대출에 DSR 적용시키는 게 핵심이에요, 지금. DSR을 자꾸 넘어가는 대출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소비를 못하는 건데, DSR을 우회하는 것 자체가요, 기본적으로 상식이 부족하다는 소리예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